한 연방 판사가 아주 화면에 보시는 바로 이 여성 판사입니다.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연방 선거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광범위한 행정명령을 내렸었는데 그 일부의 시행을 차단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가처분 명령을 내린 것이죠. 행정명령에는 유권자가 미국 시민임을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내용, 그리고 각 주가 선거일 이후에 접수된 우편 투표를 집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거일 이후에 접수된 우편 투표물은 이건 부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선거일이 지난 다음에 접수된 걸 근본적으로 받아줘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25일에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 있는데요. 이 행정명령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연방 판사들이 여기저기에서 지금 그것을 막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가처분 명령을 내린 판사는 보스턴에 있는 매사추세츠 연방지법의 드니스 캐스퍼 판사입니다. 이 드니스 캐스퍼 판사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0년에 연방판사로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연방판사 자체가 정치적 성향을 좀 계속 띠고 있고 좌파 대통령이 임명한 좌파 판사들이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판결은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19개 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 나온 판결입니다. 이번 소송은 과거에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렸던 행정명령에 대해서 이것은 집행하면 안 된다라고 일부 가처분, 중지 가처분 명령이 떨어진 것이 있었는데요. 뭐였냐 하면은 시민권자인지 확인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워싱턴에 있는 워싱턴주의 연방지법 판사가 그것을 못하게끔 막았었습니다. 아니, 당연히 시민권자만 투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민권자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는 사람은 투표하면 안 된다라고 행정명령 내린 부분을 그건 안 돼. 그건 각 주에서 결정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내린 겁니다. 제가 원리 원칙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50개의 나라가 연방으로 뭉쳐져 있는 연방국가이죠. 그래서 각 주마다 주권이 있습니다. 각 주의 주지사 그리고 주의회가 다 있기 때문에 각 주마다 삼권 분립이 다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주에서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연방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선거에 관련해서는 모든 선거를 주에서 관리하게 되어져 있고 특히 주 정부 산하의 카운티별로 선거를 관리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철저하게 지방정부가 분산해서 관리하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연방정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미국의 법 구조를 이해해야 될 부분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냥 지방선거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연방 대통령 선거, 연방 상원, 연방 하원, 그러니까 연방 의원들과 관련되어져 있는 선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라라고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사실 아무리 지방정부의 주권이 중요하다라고 하더라도 연방과 관련된 선거에서는 연방정부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 또한 주정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사법부가 판단을 해달라라고 지금 법원에 소송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난번 워싱턴주 연방지법에서 내렸던 중지 가처분 신청은 시민권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 꼬투리를 잡았던 것이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이 캐스퍼라는 판사가 내린 판결에는 한 가지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뭐냐면은 선거일 이후에 우편 투표가 접수되는 것을 막는 것, 그것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확장시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올바른 선거를 하기 위해서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그걸 지금 막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였다. 조 바이든이 날 이길 수가 없었는데 부정선거였기 때문에 날 이긴 거였다라는 주장을 지금까지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주류 언론들은 끝까지 이게 거짓 주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하지만 상당수의 미국인들은 부정선거가 실제로 있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2020년에 충격적인 부정선거 결과를 보고 난 이후에 많은 국민들이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은 캠페인들을 벌였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많이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이영돈 PD가 만든 그거 외에도요. 한국도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2020년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졌다라는 결과를 본 이후에 2000 뮬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이크 플린 장군이 만든 영화부터 해서 여러 가지 영화들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전부 다 부정선거의 실체들을 밝히는 그러한 영화들입니다.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다 순회돼서 공연들이 뭡니까 상영회가 이루어졌었고 각종 모임들과 집회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줌 미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의 현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리는 노력들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부정선거가 실제로 존재했었고 선거 결과를 바꿀 정도로 상당한 영향을 주었던 것이었다라고 믿고 있는 미국 국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덕분에 2024년에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에 들어갈 수 있는 선거 승리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국민들 상당수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이 보수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조차도 부정선거 얘기하지 마라. 그 음모론자들 얘기다. 라고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듣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야 되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미국에서 예전에 겪어왔던 그 과정들 한국에서 지금 다시 겪어야 하겠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느끼고 있는 그러한 입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 의해서 연방 판사로 지명된 캐스퍼 판사는 선거일 규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투표가 선거일까지 완료돼야 한다라는 내용만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게만 규정이 되어져 있지 투표가 그날까지 접수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소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편투표의 소인. 우편투표를 할 때 예를 들어서 6월 3일이 선거일이다. 그러면 6월 3일 도장만 찍혀져 있으면 그 우편투표는 3일 뒤에 도착을 하든 열흘 뒤에 도착을 하든 개봉해가지고 개표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현행 선거 규정들이라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계속해서 시간을 질질 끌게 해서 결과를 너무나 늦게 알게 하는 그러한 문제도 있고 결정적인 문제는 우편 소인 자체를 위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우편 소진 고무도장으로 찍는 건데 이건 막만 먹으면 얼마든지 위조해서 찍을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6월 3일 날 도장 찍혀 있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게 6월 3일 투표를 한 건지 아니면은 선거 결과가 이미 발표가 어느 정도 다 개표가 다 된 다음에 투표 숫자가 모자라니까 막 집어넣어가지고 급조해서 새로 만들어낸 투표 용지들인지 우편 투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런 거죠. 지금 이번에 대한민국에서도 부정선거 이야기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 부분을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만 부정이 일어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진짜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던 신경도 안 쓰고 있었던 우체국에서 부정이 벌어지고 있다. 이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이 우편투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지목을 해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그냥 행정명령에다가 선거일 다음에 접수되는 건 무조건 안 돼. 선거일 그날 밤까지 접수되는 것만 받아주고 아무리 도장이 선거일 안에 투표한 것처럼 찍혀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일이 지난 다음에 도착하는 거는 다 무효 처리해야 하는 게 맞아라고 행정명령을 내린 거였는데 그거를 가로막고 나선 겁니다. 아니 투표일 지나도 소인이 그러면 받아줘야 돼. 지금 이렇게 막고 나선 겁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힘들어집니다. 네, 지금 또 이제 선거를 올바르게 바로잡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정치화되어져 있는 사법부 인사들, 판사들, 연방 판사들이 계속해서 이 선거를 바로잡는 노력을 좀 방해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다. 이건 역시 어떻게 보면은 선거 개입, 어떻게 보면은 정치 무기화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사법부는 구조상 하급심에서 아무리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항소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대법원에서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줄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온고잉 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년 선거 전에 내년 중간선거가 있기 전에 이 결말이 나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 중간선거 때 부정선거를 최소화하는
그런 작업들이 선 조치가 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저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긴급하게 내려진 것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제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법부인 의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원래 선거와 관련된 법은 각 주의 주의회에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만, 하지만 각 주가 어떤 주는 공화당이 이끌고 있고 어떤 주는 민주당이 이끌고 있고 뭐 이렇다 보니까 민주당이 이끌고 있는 주에서는 아예 선거를 정말 개판을 만들어 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캘리포니아주 보십시오. 시민권자가 아니어도 그냥 개나 소나 와서 투표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방 차원에서 선거법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 추진이 좀 필요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대두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의회에서 이 부정선거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방법 마련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제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소식이 나오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